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주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회사에 코비드-19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비드 때문에 휴업하게 됐으니까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불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세요. 네. 네. 아니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는 휴업수당은 아니세요. 만약에 FMLA를 요청을 하셨다면 맞으세요. FMLA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회사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기간 동안은요, 사실은 이거는 실업수당이 맞으세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음으로써 잠시 동안 다들 일이 해고가 된 거세요. 예, 그렇게 따지시다면 사실은 실업수당으로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휴업이 아니라 실업수당으로 네. 그 피고용인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인플로이들이 네.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코로나 유급 휴가를 지불할 때 셀러리가 아닌 아워 직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시간제로 계산하는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받았을 때 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지불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레이스 차이세요. hourly냐 셀러리냐에 대한 차이는 아니고요. 최대 80시간이세요. 최대 80시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풀타임이면 80시간이시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이면 2주간의 에버리지 시간이세요. 보통 풀타임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80시간이 나오시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2주간에 평균적으로 일하시는 시간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휴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full-time rate, 그러니까 일반적 레이트 제공해 주셔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휴가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휴가는 3분의 2만 지불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급을 받는 건지 시간당 페이를 받는 거지의 차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같은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 자가격리 및 코비드 검사를 2주가 아닌 5일로 격리를 하고 2주 다 쉬지 않고 5일 만에 다시 출근을 하면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네. 5일만 지급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시간이기 때문에요. 5일이시면 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80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40시간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약에 내가 잠시 코비드 확진이 많은 지역에 가셔가지고 출장을 가셔서 또 다시 격리가 필요하실 경우 또 사용하셔도 되세요. 나머지 기간을. 그러니까 딱 기간을 80시간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나눠서도 할 수 있다. 네, 맞으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다른 나라나 다른 주를 여행하고 올 경우 요즘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비즈니스상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2주간 격리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프로시저의 문제세요. 내가 기준을 설립을 해가지고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중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돌아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규칙을 세우셨으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청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단 회사 사규에 따라서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무조건 격리해야 되는 규칙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격리 규칙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규칙이 있어요. 2주간 격리해야 된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페이를 지불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되세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것 또한 지금은 FMLA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에 단독적으로 규칙을 지키셨어요. 네. 이런 부분이 왜 어쩔 땐 돈을 주고 어쩔 땐 돈을 안 주고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모든 텍사스는 앱 을이세요. 앱 을이라는 건 내가 고용주도 하고 싶은 대로 고용인도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서로 일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내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주는 사람하고 일을 할 권리가 있고요.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규칙에 안 맞추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시면 되세요. 이것도 회사 규칙이 정해진 대로. 그렇죠. 회사에서 2주간의 격리 우리는 할 거야. 그렇지만 페이도 지불하겠어. 이건 회사에서 규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격리 기간 동안에 페이 지불하지 않겠다고 규칙을 정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유두리가 필요하실 거는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무로 출장을 가셨어요. 맞아요. 네, 회사 업무로 출장을 네.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2주간 페이를 주지 않는다. 음.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소지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갔는데 돌아오면서 전 2주 격리도 해야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규칙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받침을 세우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어떤 규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규칙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코비드 19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네. 요즘에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는데 무급휴직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큰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의 목적은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상 영리 단체세요. 돈을 레베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줄어가거나 아니면 무급 휴직을 요청하시는 건 당연하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non-exempt, exempt classification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위반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뭐 특정하게 뭐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르셔가지고 어느 특정한 분에게만 무급 휴직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직원이 연차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인 경우에 반려 또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사실 휴가 쓴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뭐 근데 반대인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손세척제 회사에서 일을 맞아요. 하신다거나, 바쁜 회사. 예, 예.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메디컬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바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직원 여자 이유로 비상 상태를 이유로 반려 거절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 규정의 문제세요. 회사 규정에서 예를 들어 많은 회사 규정들이 뭐 연차를 쓰시려면 몇 주 전에는 알려주시고 만약에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부분 사실 많은 회사들의 규율에는 적혀 계세요. 만약 그런 규율이 있으시다면 거부도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면서 Q&A를 하면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회사 사규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네. 뭐 비용이 들더라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네. 뭐 직원 몇 명이 네. 있지 않은 아주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런 사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셔야 되세요. 아. 이거는 조금 맞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도 직원들이 뭐 30명, 40명 되는데도 규율 없이 전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정말 5명이 있어도 규율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규율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규칙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 써내는 거세요. 내가 너무 규칙을 변호사가 쓴 멋진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하다못해 벽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설명 화면을 네. 띄워드렸지만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이런 거 유의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 다 규칙이세요.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서면적으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서류들을 할 때 공증 작업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사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예, 많은 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이거를 받았다는 걸 인지하는 서명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친구한테 분명히 준 거는 같은데 이 친구가 받았나 안 받았나라는 생각이 그 직원들도 사실 규칙을 알지 못하는데 그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쵸. 황당을 규칙을 해요. 만들어 놓기만 예, 했을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하나의 절차로 많은 직원들이 서명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건 좋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업데이트가 되시면 또 알려주세요. 규칙이라는 건요 움직이세요. 법률이라는 거는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그래서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완벽한 인플로이 핸드북을 만드실 생각은 아무도 하지 마세요. 내 비즈니스가 변경이 되면서 규칙도 많이 변경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적어 나가신다는 생각으로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직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핸드북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네. 내용을 정해서 네. 만든 다음에 직원들에게 알리는 거. 네. 이제 그런 절차들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 다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네. 정말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코로나 영향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에 뭐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네. 퇴직금이나 임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네네. 네, 사실 미국에서는 퇴직금 개념은 없으세요. 뭐 퇴직 연금이라 해가지고 401k나 뭐 traditional IRA, Roth IRA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해요. 그 부분은 이미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형식은 아닙니다. 퇴직금 생각은 사실은 한국 법의 기준에서 그쵸.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없으세요. 임금 같은 경우는요, 해고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6일 안에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6일 안에 반드시 직원들한테 페이책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텍사스 페이데이 러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임금 정산하는 기준만 있지 퇴직금에 대한 개념은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퇴직금의 개념은 없으세요. 한국은 퇴직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은퇴연금이란 게 있으시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시긴 하세요. 근데 은퇴연금을 처음부터 사실은 직원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그다음 질문은요. 또 이런 네. 질문도 있어요. 직원이 코비드 19으로 의심 증상으로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했대요. 네. 그 이후에 같은 직원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휴가를 또 요청을 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유급병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80시간을 다 썼나 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다른 이유로 또 휴가를 요청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네, 코로나19 이후로 같은 유급 휴가를 요청하시면 제공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80시간까지가 의무이시고 그 뒤로는 사실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급 휴가를 주셔도 되시고요. 예. 그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유급 휴가를 받았어요. 네. 아파서. 네. 근데 이제 다 나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회사 출근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그냥 80시간 안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 휴가가 두 종류가 있으시잖아요. 네. Emergency Paid Sick Leave가 있고 Emergency FMLA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건요, Emergency FMLA에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세요. 80시간 이후로 12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Emergency Expanded FMLA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직원분이 이미 코로나를 한번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80시간을 다 쓰셨어요. 아니면 코로나 증상이 있으셔서 저는 유급휴가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80시간을 쓰고 나신 후에 또 1개월 후에 또 와서 제가 실은 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또 80시간 유급휴가를 또 주세요 라고는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FMLA에서 적용되는 또 다른 Expanded FMLA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같은 직원이 또 코로나19가 비슷한 뭐 위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같은 유급휴가를 두 번 쓰실 수는 없으세요. 자, 요 질문도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80시간 기준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80시간을 다 쓰셨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세요. 만약에 40시간만 쓰셨으면 나머지 40시간 또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요 질문도 있어요. 네. 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요즘에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많이들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마스크 제공해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뭐 한두 명이면 네.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원이 뭐 100명이다. 네. 뭐 많다 이러면 그 마스크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오시아 기준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시작하실 때부터 오늘은 연방법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네. 했는데 연방법은 아직은 오시아 기준은 단지 recommendation입니다. 즉 추천입니다. 추천을 하기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라라고 하셨고요.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줘라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주 범위가 다르고 카운티도 규율이 있고요. 하다못해 도시도 규율이 있어요. 네. 예, 몇 주들은 사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제공을 허용한 주가 있습니다. 네. 예, 뉴욕이라든가요, 아니면 지금 미시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정도 같은 주들은요, 고용인들에게 피고용인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해주고 있어요. 네. 텍사스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텍사스의 카운티별로요, 8개의 카운티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Health and Safety Policy, 즉 제가 말씀드린 회사 규정, 네.
마스크를 쓰게 하는 회사 규정을 설립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카운티별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로컬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로컬 단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가 되는 카운티가 있을 수도 있고 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나 연방적으로는 의무화 되신 거는 없습니다. 아직 텍사스 주는 없으시고요. 그냥 몇몇 카운티가 이거를 이미 설립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카운티나 더 많은 주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의무적으로 쓰게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든 어쨌든 간에 쓰기는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네, 모든 직원들에게 쓰게 해라라고는 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몇 개를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도 없겠어요. 그죠? 네, 아직은 없으세요. 네. 네. 마스크 너무 중요한데요. 네. 근데 직원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스크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면 at will이에요. at will이시기 때문에요.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본인 회사 규정을 설립을 하시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은 해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규정이세요. 물론 마스크가 세 가지 지금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요. 세 가지가 있으세요. 만약에 마스크가 너가 일하는데 방해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마스크가 위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너의 특정 뭐 기관지 뭐 병이 있으셔가지고 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위험하게 만들거나라고 하시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럴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 규정을 세우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나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규정도 규정이지만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네. 협의하고 마스크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회사가 직원의 30% 정도만 출근시키고 있는데 네. 이분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가 네. 봐요. 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위험군에 속한 직원이나 또 그런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은 예외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키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그 고용주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위험군이 아닌 것처럼 보인대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제 닥터 노트를 갖고 와서 나 재택근무 해야 된다고 하는 직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요청을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도 사실 지금 그 노동청의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런 질문도 있으세요. 직원 중 한 명이 텔레워킹을 하면서 자꾸 unproductive 한데 자꾸 그렇게 생산력이 옛날처럼 생산적이지 않은데 네. 업무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휴가까지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나 텔레워크가 가능한데 이런 내용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 또한 구체적으로 서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다고 닥터 노트가 뭐 거짓이거나 이러신 게 아니시면요. 물론 닥터노트가 거짓이라면 디스플레이도 가능하시다고 적혀 있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충분한 설명이 되셨다면요. 그거는 사실 제공을 해주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노동청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 휴가의 권리를 거부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다다를 만큼 이 직원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안 됩니다.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지금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적으로 이 직원이 뭔가 거짓말 같은데 정말 아닌데 그래도 업젝티브한 자료가 있잖아요. 업젝티브하게 저희가 공평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실 거부하시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경우에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사장님 판단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위험군에 속했거나 아니면 코로나 19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네.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더군다나 닥터스 노트 같이 업젝티브한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가 의견을 줬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나의 의견대로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현재 텍사스 학교들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9월 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뒤에는 선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등교를 하게 됩니다. 뭐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9월 8일까지는 학교가 클로즈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네, 이거는요. 노동청이 굉장히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학교가 만약에 실제로 physical location,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육체적인, 그러니까
그 학교가 문을 닫았다면요 닫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워크 어사이먼트를 주거나요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피지컬리 닫아 있다면 닫아 있는 걸로 간주를 하셔서 FMLA 사용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갑자기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ISD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보면 그 일부 ISD에서는 온라인 수업할 때 부모 한 명이 자녀를 꼭 돌봐야 된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 폐쇄로 간주해서 유급병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예. 네, 가능하세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비슷한 질문이 노동청에도 노동청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나의 직원 한 명이 미드 마치부터 텔레워크를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 직원이 갑자기 FMLA 쓰겠다면서 텔레워크를 잘하다가 갑자기 제가 볼 때는 텔레워크를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휴가를 쓰겠다고 해요. 그런 직원한테 제가 안 써도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의 다른 한 스파우스가 나의 다른 배우자가 네. 일을 계속하고 내가 한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너는 선택이니까 내가 FMLA를 취급하지 않겠어. 너의 다른 스파우스가 그럼 보면 되잖아. 너의 다른 배우자가 보면 되잖아. 이렇게 요청하실 수는 없으세요. 이거는 직원분의 선택이세요. 사실은 직원분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 둘 중 한 명 저희 맞습니다. 두 사람 다 하지만 둘 중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FMLA를 쓰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거부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어디까지인가 라는 리밋을 두시고 싶으신데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실수록 좋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직원분들이 우리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을 가야 되고 피지컬리 가야 되고 제가 텔레워크를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둘 스케줄상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서 아니면 제가 집에서 있고 싶어서 FMLA를 쓰겠다고 하시면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 내용 쭉 들으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걸 또 미국에서 영어로 뭔가 이해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이 법률과 뭐 이런 내용들이 규칙들이 계속 변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노동법의 가장 큰 부분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용주 입장도 사실 지금은 어려운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비즈니스가 셧다운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규율들이 계속 생기고 본인도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사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고용인 부분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학교는 문을 닫았지, 차일드 케어는 없지, 그래도 나도 월급도 벌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에 사실 좋은 밸런스로 내놓은 것들이 정부의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업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FSCRA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거를 밸런스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고용주에게 혜택을 좀 주면서 고용인 또한 무사하게 이 어려운 단계를 겪어나갈 수 있냐를 사실 밸런스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해나간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우리 함께 더불어서 이 과정을 이겨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법률들을 적용하시면요.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세미나 너무 유익하고 또 알차고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행된 세미나의 모든 영상은 이설 로펌 유튜브 채널과 달라스 한인상공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달라스 한인상공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엑스포 버추얼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 2020을 개최합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내용은 상공회 웹사이트나 smartbizexpo.com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